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코너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놓고 걱정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좀 칭찬한 지점이 다릅니다. 뭐 둘 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또 지소미아 전문가 아닙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시죠.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이거 추진하려다가 제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그때 들켰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했었는데 이건 제가 내용도 한 10번 정도 읽어봤고요. 내용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료를 통보했잖아요. 네네. 통보한 거 효력을 정지한다.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종료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숨기려고 할 때 말 되게 어렵게 하던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장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종료됐다라고 통보했다는 것을 효력을 중지시킨 거예요.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소미아 이제 조건부 연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하니까 자유한국당도 야당도 여당도 다 환영 일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잘한 일이죠.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외교사의 가장 커다란 그 쾌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 네. 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는 것은 거의 국민 대다수가 지금 여론조사에도 찬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05년도에 우리가 을사내역도 있었지만 카스라 테프트 미략도 있었거든요. 네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한국은 일본이 이런 미략까지 할 정도였는데 한국 현대사 외교 100년 동안 이렇게 한국이 독립 변수로서 종속 네. 변수가 아닌 네. 그리고 미국 상원의 결의안까지 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절대 불가라고 외쳤던 것에서 이 지소미아 카드를 가지고 네.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 네네. 그래서 한일 외교전에 네네. 한판 승을 대한민국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의원님은 뭐 전문가가 맞는데 네. 가끔 팩트 체크해 보면 한두 개 좀 틀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네. 이슈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매번 못 짚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한국 정부가 그렇게 결기를 가지고 마치 지소미아를 찬성을 하면 뭐 친일파, 토착 외구처럼 이렇게 몰아붙였는 게 비하면 네. 지금 뭐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미국이 결국은 개입해서 네네. 그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다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이 그동안의 결기를 보였던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 뭐 끝장을 보고 미군 철수한다면 해라. 그리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가라. 미군 나갈 것 같으면 나가고 실제로 카트가 76년도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군 철수하겠다고 하고 78년 12월 달에 3,600명 뺐는데도 네네.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굴복해서 미군이 못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서는 지금 방위비 가지고 또 얘기해버리고 뭐 미군 철수 얘기하고 하니까 뭐 거기 굴복해가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이겼다 그러고 자랑스럽다 그러고 하는데 정권에 관계된 사람만 자랑스럽고 국민들은 뭔가 허탈하고 수치스럽고 아니, 자유한국당도 예.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뭐 조대현 위원장만 또 그런 뭐 얘기하고 잘 있어요? 됐다고 얘기하는 결과적으로 지소미아가 연장됐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 거지 그 과정 같은 걸 다 둘러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입장에서 환영을 하더라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확한 손익 계산서가 무엇이냐 공개하라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여러 번 뭐 말과 글을 쓰시는 분인데 황교안 대표 단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 정말 경강부회고 민주당은 외교적 승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엉터리다. 지금 정의당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좀 섭섭한데요. 정의상도 공식 논평이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상
본인들도 이해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건 아무리 야당이지만 책임지지 않는 야당이지만 이건 좀 너무 좀 뭐랄까 아전인수격인 해석 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이것이 이제 나경원 대표가 국익 뭐 손익계산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대한민국이 일본과 상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외교 저는 뭐 이번에 한판승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한 나라가 됐습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GDP 기준 우리가 17%였어요. 일본이 100만 원 벌으면 우리는 17만 원밖에 못 벌었단 말이죠. 지금은 일본이 100만 원 벌으면 우리가 83만 원을 벌어요. 네. 그리고 수출 순위에서도 일본이 6위고 우리가 7위예요. 다 따라간 거예요. 이런 국력이 바탕이 되고 더군다나 국민들의 불매운동, 이 애국운동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버틸 수 있었고 당당하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대원 위원장이 국민들이 승리한 거다 하는 말도 틀리진 말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본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게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베를 욕해야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하냐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야 없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는데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네. 지소미아 정국을 보면서 일본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드러나게 했다. 하나의 효과고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여야가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잘했다라고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자유한국당마저 어쩔 수 없이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사실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두 손 두 발 닫은 거 아니냐. 그리고 불매운동을 지지했던 국민들, 일부 국민들은 허탈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외교적인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건 아닙니까?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소미아는요. 우리가 연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와가지고 트라이미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네. 할 테면 해봐라. 대한민국 외교가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국민적 밑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가능한 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연관된 거니까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로 해서 조대원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지소미아 어찌됐든 이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이후에 이제 강기정 수석까지 가서 단식 좀 중단을 하셔라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그 계산 하에 사실은 단식이란 게 야당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세 가지를 요구했고 네네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에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대통령 일관된 그 원칙에 의한 외교적 승리다. 이 상황 이렇게 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뭐 야당에서도 같이 그냥 뭐 여당에서 그래 나오니까 또 오버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사실은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뭐 네네. 하나 여쭈면 저도 이제 스시집 가도 됩니까? 그동안 제가 스시집도 안 가고 네. 그 회떡 떠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 말아먹고 그냥 있는데. 청국장집 네네. 가세요. 예, 뭐 가끔은 저는 일식 좋아해요. 일식 근데 가고 싶을 때 있죠. 예, 네. 그리고 뭐 유니클로 뭐 이런 데 가도 됩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가지 마세요. 국제 글로벌 시대에 한국 자동차 팔고 한국 물건을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걸 전부 다 국제 무역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선동해 가지고 국민들 다 이끌어갔던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은 순수하게 다 따랐어요. 그리고 한국당 지지하는 분들도 속내는 그랬거든요. 이번에 좀 어쨌든 일본한테는 우리가 질 수 없으니 해야 되겠다. 근데 다들 의구심을 가졌던 게 이 정부의 지독히 무능한 것 같은데 전략도 없는 것 같은데 오로지 선전선동과 그 감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일본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많이 물었어요. 저 지지자들도. 네네. 근데 지금 결과가 이래 나오고 보니까 상당히 허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걸 가지고 이 중대한 외교적 상황, 국방 상황을 가지고 여당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러고 깨춤을 추고 있는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네. 진지하게 앞서가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중앙일보에서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당 내부 취재를 해봤더니 황 대표 단식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이런 얘기 나옵니까? 뭐
한국당 내부에서도 네. 그 내부가 어디 내부인지 잘 어떤 모르겠는데 내분지. 조대원이가 사귀는 내부하고 내부가 아니라 내분 아니에요. 내분. 네. 그래서 조대원이 만나는 내부하고 네. 한국당 내부가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네.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뭐 이런 걸 토대로 뭐 여당에서도 어쨌든 합리적인 마지막 순간에 정부 여당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해서 어쨌든 그 파국은 맞고 극단으로 가는 건 맞고 했던 거는 뭐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은요.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에서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조대원 당협위원장과 이 정치 정조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2228번님,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번 지소미아 건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9380번님, 한국당은 그렇다면 보관이 있나요? 어디 대책 한번 들어봅시다. 각각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황교안 대표 단식 네네. 얘기하면은요. 네. 사무 단식이다. 네 가지가 사무. 없다. 보통 이제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을 할 때는 가치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네. YS 단식이나 DJ 단식처럼 지방자치라든가 뭐 독재 저항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정도의 가치와 명분이 없어 보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자들이 보통 단식을 하게 되면 지지 뭐 줄을 잇고 막 하거든요. 네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롱이 더 많아요. 그리고 네. 타이밍도 왜 이 시점에 단식? 뜬금없는 단식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별로 이렇게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할 때는 국회에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여당 원내대표랑 또 미국을 가요. 네. 그러니까 엇박자 이게 투톱도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색한 단식이고 더군다나 무슨 뭐 당직자들 뭐 보초시키고 뭐 네네. 황제 단식이다 갑질 단식이다 그래서 단식을 할 때 국민들한테 착 주목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시작하면서 저는 실패한 단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MBC에서 여론조사도 했더라고요. 네네.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랬더니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예요. 여기 보니까 67.3%,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네네. 공감했다가 28.1%예요. 네네. MBC에서 여론조사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성공한 단식은 아닌 걸로. 사무 단식이다 네. 평가해 주셨고 위원장님 그 세 가지 뭐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지소미아도 그렇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종료 연기 결정을 했으면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으로 괜찮은 타이밍 아니었나요? 그런데 단식을 지금 계속 하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228번님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 묻지도 않은 한국당 단식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대신 2228번님, 네네. 9380님 보관은 뭐냐 이걸 묶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그 국방부인지 국무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보 국방 분야하고 다른 분야는 연계될 수 없다. 그럼 별개의 문제다. 네.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패키지를 하고 협상 같은 거 할 때 서로 간에 걸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지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걸 적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아베의 아주 그 천박한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또 경제 보복이거든요. 사실 이게 네네. 일본의 많은 양심적인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도 양심 세력이 있고 뭐 아베나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나 이렇게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이걸 주동해 가지고 하면 도리어 우리 정부는 더 냉정을 찾아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가 소대장 GP의 소대장 할 때 배운 게 만약에 적이 도발을 하면 동종 무기로 동일 양으로 보복하라 그러거든요. 네네. 대응을 하라 그러지. 적은 소통 실탄 몇 발 쐈는데 우리가 뭐 기관총을 쏘거나 심지어 박격포를 갖다 때리면 네네.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네네. 그래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적이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네. 특히 이 정부 간의 관계는 외교 관계는 더더욱 그런데 현 정부는 이번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사건과 비슷하게 이걸 뭐 한일전이라 그러고 토착외구 척결이라 얘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신망을 잃었고 그러니까 한국당 보관은 뭐냐? 한국당도 어쨌든 이번에 좀 이 발언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관이 없어 보여요. 아니 보관 있죠. 뭐 다들 그 네. 정부 여당 사실은 정부 여당이 좀 하는 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니들은 그러면 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니들은 나라가 잘못되길 바라느냐 이러는데 네. 사실은 나라가 잘못되길 바라진 않고요. 뭐 민주당이 좀 잘못되길 바라는 건 조금 있는데 네네. 예, 그 마음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넘지는 못하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조심해서 네네. 좀 더 정교하게 잘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부족하니까 저희 야당이죠. 예. 그 뭐 이거 읽어야 되는데 조금 전. 이거 조금 이따가 읽으려고 했는데, 네, 오늘 진행을 하시네요, 계속. 네, 조금 전 정청래 전 의원께서 인용하신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1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황교안 네. 단식 공감하지 않는다 67.3, 공감했다 28.1. 네, 다시 한번. 트리플 게임이군요. 네, 확인 사살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단식도 명분 있게 또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시작을 하셨는데 언제쯤 이것을 푸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단식 24일간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때 20일까지 하셨. 24일 만 24일 했는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단식하면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열흘 넘어가면 특별한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단식하면 힘든 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네. 육체적 고통이 어떻다, 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물론 건강 상태가 악화됐겠죠. 근데 너무 저는 오버토킹을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단식을 해본 사람들은 웃어요. 며칠 5일 6일 했는데 저 정도로 뭐 병원에 뭐 실려가야 된다 어쩐다 막 그렇게 심지어는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테 뭐 들 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 단식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도 뭐 고통 네. 속에 다 했어요. 네, 노숙하고 그랬군요. 했는데 네. 단식은 진정성이 없으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거로는 네. 2주 정도는 지방질을 태우고요. 2주 후부터는 단백질을 태우고 3주부터는 장기를 태운대요. 그래서 네. 3주부터는 정말 힘들고 위험해요. 위험하죠. 예, 네. 위험한데 어차피 이 단식을 시작했으니 뭐 황교안 대표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열흘 정도 안팎이 고비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사람이 목숨을 걸고
뭐 예를 들면 목숨을 끊고 또 곡기를 끊고 할 때는 결단은 어쨌든 그 본인은 큰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좀 부족하고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사람 목숨을 걸고 하고 할 때는 좀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뭐 내가 해봤는데 야 더 굶어라 뭐 니 그 정도 가지고 덜어 누웠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정치 이전에 네. 뭐 사람의 인지상정 도의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 예전에 그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거나 이정미 대표가 단식할 때 네. 그것도 그분들 신뢰해서 황교안 대표에 비하면 좋은 여건에서 하는데도 우리도 사실 되게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네네. 우리 당에서도 양식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네. 그러면 뭐 여기 저기 여당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앞서 있는 당이면 좀 말씀을 좀 가려서 해야지. 네. 그걸 자꾸 너무 놀리고 박하다. 하는 거는 네. 국민들이 그 모습도 좋게 안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날짜로 봤을 때 열흘 안팎이 고비일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단식을 당장 그만두시는 게 좋죠.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누가 봐도. 자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세월호 단식할 때도 24일간 했지만 목숨을 건다 막 이런 오버토킹은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 또 뭐 그 전날 네. 영양제 맞았다 또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단식을 하시려면 하시는 게 좋지. 네. 목숨을 건 단식이다. 또 주변 참모들이 또 오버토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초청받아서 갔던 홍성걸 교수 초청 연사가 했던 말이에요. 단식을 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조롱만 더 넘친다. 네네.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이 썩은 물통이다. 정신들 차려라.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냐? 기득권 1이라도 내려놨냐? 아주 치열하게 네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거의 뭐 독설에 가까운 네.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런 혹독한 비판 독설을 받는 정치권이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네. 느끼는 것을 직접 토로했거든요.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황 대표 이해찬 대표가 처음으로 황 대표를 찾아갔는데 이제 단식 중단하시라 당연히 제안을 했고요. 여기 대해서 황 대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우리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시위도 해본 사람이 하고 단식도 해본 사람이 하는데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순하게 자라고 좋은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네. 이런 거 하는 것도 참 큰일이고 예전에 과거에 진보 쪽에서 단식할 때 우리가 공감하지 잘 못하고 안 해보니까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네네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현재 우리 대표가 하면서 저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짠하다. 네네. 그래서 각종 우리가 당내 비판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갖고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이후로 당내에 다른 목소리는 안 나오고 네네. 어쨌든 한 단일 대우로 결집을 이끌어냈다. 국면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저희가 뭐 어쨌든 이 국면을 통해서 당내 기억도 꼭 이뤄내겠습니다. 예, 지켜봐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 원내대표로 맡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그리고 대한신당의 유성엽 지금은 이제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만나서 선거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선거법이 부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을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죠, 정 의원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일관되게 네. 뭐 거의 한 1년 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제1야당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가운데에서는 통과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부분도 또 협조를 안 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88년도 그때 민정당 때인가요? 그때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네. 88년 자유한국당 전신 민정당에서 1980년도에 네.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국회의원 선거. 네네. 그거 야당이 반대 속에서 날치기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어쨌든 지역구를 확 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5대 75, 비례가 75 이런 법안인데 사실은 현직에 있는 의원들도 내 지역구 사라질까 봐 이거 동의하지 못하는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거기서도 다 드러나지만 결국은 그 군소 정당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엄청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네. 전부 다 뒤에 정치적 계산을 각자가 그 계산하고 있는 부활을 이루기 위한 네네. 그 타협이고 또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야합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하고 패스트트랙하고 별개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어쨌든 민생국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급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가 되고 네. 한국당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으면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네네. 또 여당은 그럼 그걸 즐길 상황이 아니라 결국 뭐 법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생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궁극적인 책임은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큰 정당이 빨리 물밑에서라도 얘기를 하고 타협해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안 도출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성길 네. 교수가 오늘 자유한국당 초청 연설에서 그 얘기했어요. 왜 자유한국당 왜 무조건 반대만 하냐.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으니까 감동이 없다 그랬는데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법안을 내면 우리는 반대한다 하면서 대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에 네네. 맞는. 자유한국당 그런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묻지마 반대 이러니까. 대안 법안으로 아예 비례를 없애는 법안은 얘기했죠. 그건 대안이라고 볼 수가 근데 없죠. 사실 뭐 야당에서 우리 같이 권위적인 정당에서 의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 당이 현재 처한 위기감을 표현한 거고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고 네네.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못 나오잖아요. 의원들 다 모아놓고 외부 인사가 뭐 민주당 그동안 잘못했던 거 조국 국면 이런 것도 강하게 비판을 못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의원님도 우리 당을 탓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누가 지금 더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경쟁하면서 국민들 보고 판단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한국당 보고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원래 야당은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대안은 여당이 마련하는 거예요. 뭐 여당 대안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야당할 때는 뭐 대안을 많이 마련했습니까? 그런 말 마련했죠. 네.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죠? 반대만 하는 게 야당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수권 정당이라는 것은 대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안 하면 집권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던데 가능성 있습니까? 뭐 현재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거법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바뀐 이 법을 이 뭡니까 국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했다가 과거 같으면 큰 문제도 아닌데 좀 부딪혔다가 네. 여당 의원들이 전부 다 헐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져 가지고 네. 뭐 죽는다 그러고 고발하고 하니 네. 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든 뭐 해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요. 장원 씨가 너무 잘해가 우리 시간 계속 죽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현 당협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